안녕하세요. 원데이 치과 대표장 김준하입니다. 이번에 7월달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많이 장마 때문에 어제 뭐 큰 사고도 있었고 충청권에서 그래서 뭐 비 피해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비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하실 텐데 자연재해 때문에 없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오늘은 치과 관련해서 뭐 임플란트 얘기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지난번 한 2주 전에 칼럼 썼던 내용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헤럴드 경제에 썼던 칼럼이 있어서 그것 관련한 내용들을 잠깐 언급드리고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 사항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설치 후 치아가 빠지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만약에 보철물이 이렇게 임플란트가 이렇게 있는데 보철물이 빠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일단 다시 끼면 들어가거든요. 이 접착제라는 게 원래 금속이고 이거는 뭐 도자기나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쇠가 쇠를 붙이는 작용을 하지는 않아요. 일단 빈 공간을 자체를 메워서 접착제가 어느 정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고는 있기 때문에 그 접착제가 떨어져 있지 않는 한은 이걸 끼우면 다시 껴지거든요. 근데 미세한 틈들이 있으니까 세균들이 들어가고 하니까 치과 방문하기 전까지는 다시 끼워 넣을 수는 있으세요. 끼워 넣으시고 사용을 하시고 뭐 끈끈한 거는 좀 피하시고 시간이 되실 때 치과를 방문하셔서 다시 붙이면 되죠. 보통 이제 이런 형태로 접착제를 붙였다 뺐다 하는 경우들은 떨어질 수 있죠. 이게 우리가 필요할 때 빼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졌을 경우 다시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시 집어넣어서 너무 급한 일, 뭐 당장에 오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치과 시간이 되시면 그때 방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6개월 정도마다 치아를 정기 체크를 하셔야 되니까 이제 임플란트 접착제는 보통 접착제는 다르기 때문에 6개월 정도에 이제 저절로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뭐 그 적게 되는 경우는 적게 빠지기도 합니다. 이제 임플란트 하신 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6개월 만에 빠졌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마다 한 번씩 정기 점검을 하시면 좋으니까 그건 아주 심하게 빠진 경우는 아니고 너무 불편하시다 그러면 조금 더 센 접착제를 붙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위치에 있는 치아인지에 따라서 그냥 달라지는 거라서 접착제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금속이랑 도자기를 붙이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빈 공간을 메워서 어느 정도 유지시킬 수 있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느 치아에 있느냐에 따라서 힘을 많이 받게 되면 접착제들이 조금씩 녹아 나가요. 그래서 어금니 맨 뒤쪽 이런 데들은 뭐 쉽게 잘 빠지기도 하고 또 특히나 앞니는 방향이 어금니랑 다르게 수직으로 내려 꽂는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하게 힘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힘이 이런 식으로 때려 받으니까 접착제들이 잘 떨어지거나 녹아서 이렇게 좀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6개월 되셨다면 한 번 정도 정기 점검을 위해서 한번 방문하셔서 다시 붙이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여나 다음번에 또 6개월 만에 빠진다 그러면 그 위치에 그 접착제에 지금 보철물의 형태 자체가 그 정도마다 빠지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니까 불편하시다 그러면 조금 더 센 접착제를 하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힘을 조금 치아들이 맞물리는 힘들을 좀 조정해서 그 치아가 힘을 좀 덜 받게 만들면 접착제를 덜 놓게 되는 거니까 그런 조치들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접착제 뭐 수명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진 않죠. 이제 영구 접착제 같은 경우 치아에 쓰는 영구 접착제들은 어느 정도 보통 이제 하게 되면 10년 후에는 붙이고 나서 뺐다 꼈다 안 하는 거니까 된 상황입니다. 아내라니 원데이 치과 임플란트 추천하세요. 그럼요. 뭐 제가 잇몸뼈가 약하다는 거는 이제 잇몸뼈의 양과 질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양이 많은 경우들은 뭐 나이 상관없이 약한 경우는 약하다고 이제 보통 일반인들은 잇몸이 약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니까 그래서 잇몸뼈는 약하지만 턱뼈가 좀 있을 수 있으시니까 제가 뭐 88세, 89세 이런 분들 임플란트 수술도 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나이는 전혀 상관없고 잇몸이 약하다는 의미도 뭐 상관은 없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니까 추천해 주시면 성실하게 진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로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임플란트 보철을 하고 있지만 주로 제가 관심이 있는 영역들은 이제 치아가 전신에 미치는 영향이나 교합에 관한 것들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하고 있고 20몇 년 동안 그 연구를 많이 했고 책도 쓰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많이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50대 넘어 60, 70대 되셨거나 이렇게 60대 되셨거나 하셨는데 아니면 젊은 분들 중에서도 치아가 마모가 심하다. 특히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하악각이라고 하는데 옆면의 각이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 교근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발달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특히 치아들이 굉장히 마모가 많이 돼서 치아가 닳고 평평하게 된 치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사용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뭐 바란다면 원래 치아 형태대로 뭔가 치아가 깨져 부서져 갖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한두 개 치아를 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치아를 굉장히 여러 개를 깎고 시작하고도 힘들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 추천을 드린다거나 치료를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죠. 왜냐면 비용이 또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사실은 치아도 마모되고 깨지고 부서진다는 것 자체가 노화의 일부니까 만약에 우리가 회춘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보이는 부분들은 성형외과 가서 이렇게 필러도 맞고 보톡스 맞고 이렇게 젊어 보이려고 많이 하시잖아요. 치아도 마찬가지죠. 치아 같은 것들이 다 앓고 기능만 한다고 해결된 게 아니라 금이 가 있기도 하고 마모가 돼 있어 원래 형태들을 못 갖고 있는 게 노화되는 상태인 거거든요. 근데 그 형태들을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원래 형태대로 만들고 높이를 좀 올려주게 되면 부가적으로 얻게 되는 게 이 근육들의 길이가 늘어난다. 길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에어웨이 자체가 커지고 그럼 호흡 자체가 좀 좋아지게 되고 수면 무호흡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훨씬 더 줄어들고 코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줄어들고 에어웨이가 기본적으로 코를 고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 공간이 좁아들어서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처지기 때문에 코골이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살이 찌면 코골이가 더 심해지잖아요. 코골이가 심한 환자 중에서는 수면 무호흡이 생기는 경우들도 발생 빈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에어웨이를 확장시켜주고 에어웨이를 좋게 만들면 코골이 자체가 개선되는 거고 일단은 그런 것 자체가 뭐 교정을 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일을 씌워야 되거나 이렇게 부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좀 많이 들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도 가장 현실적으로는 장치를 껴서 아래턱을 좀 빼내는 형태대로 보통은 일반적으로 만들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면 무호흡에 관한 것들을 말씀드렸고 또한 임플란트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아까 떨어진 것들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임플란트는 이제 뼈에 박혀 있으니까 모든 치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거랑 일망색통역에 치아들은 다 조금씩 움직입니다. 이렇게 다 조금씩 치아들은 위아래로 움직이기도 하고 좌우로도 움직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움직여요. 치아를 싸고 있는 게 뼈가 아니라 뼈랑 치아 사이에 치주인대라는 연조직 같은 인대 같은 그런 것들로 쌓여있기 때문에 이 쿠션 작용을 조금씩 해요. 그렇지만 임플란트는 뼈에 완전히 박혀있다 보니까 쿠션 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치아들끼리 전체가 다 임플란트면 상관없는데 치아랑 치아 중간에 임플란트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문제점은 임플란트는 안 움직이는데 얘는 움직인다는 거죠. 치아는 앞으로 쓰러지는, 일반적으로 앞으로 쓰러지게. 이게 맨 뒤에 치아라고 했을 때 여기 임플란트라고 하게 되면 이 치아는 앞으로 이렇게 쓰러지니까 이 사이가 벌어지게 돼,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얘는 또 치아 위아래로도 변하기 때문에 얘가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낮아지기도 하고요. 앞니에 임플란트가 이렇게 있는 경우들은 뭐 한 20, 30대 심었다 그러게 되면 나이 들면 치아들이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거든요. 임플란트는 여기 있고 다른 치아들만 이렇게 쭉 내려와서 얘 높이가 달라지는 경우도. 뼈에 이상이 없다면 걔 크라운만 이제 아까 요거만 빼서 새로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치과에서 직업병원 웃을 때 치아만 보이죠. 사람들이 뭐 화면 보고 막 이렇게 하면 연예인들 보거나 하면 치아 제가 뭐 라미네이트를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고 그렇죠. 이제 치아만 보이는 게 직업병인 거고 실제로 직업병은 그렇고 사실은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많습니다. 치과의사가 그러니까 직업별 수명 중에서 이렇게 직업별 수명이 높은 직업은 아니에요. 왜냐? 몸을 이렇게 하고 보잖아요. 보통 뭐 미러로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한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치과는 남을 치료하기 위해서 통증을 줘야 되잖아요. 보통 이제 다른 처치들은 메디칼 영역에서 수술적인 영역을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전신 마취를 하고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치과에서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부분 마취로 모든 시술을 한다거나 임플란트 수술을 한다거나 수면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자도 통증을 느끼죠. 술자 입장에서는 그 통증 느끼는 환자를 컨트롤하면서 하는 게 쉽진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직업 중에 하나인 거고 직업별 수명가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몸도 자세가 안 좋아서 어깨가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이런 경우들 많고 허리 디스크 많죠. 허리 디스크 많고 목 디스크 많습니다. 목 디스크 많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통 이 방향으로 많이 구부리니까 이 자세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필라테스나 요가나 이런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스트레칭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저도 제가 이가 안 좋으면서 허리도 아프고 막 그랬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요. 그래서 머티치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강남에 요새 병원들이 수가들이 이제 가격 경쟁이 워낙 심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운영 자체가 안 돼서 이렇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몇 군데들이 강남에 그런 데서 생기다 보니까 진료의 사실 진정성을 가지려고 하다 보면 받을 수 있는 수가 자체가 한계가 있어요. 치과는 뭔가 만들어 올려야 되다 보니까. 근데 원래는 병원이라는 거는 병원 의사만 세워야 되는데 의사가 아닌 자본에 의해서 뭔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상황들이 강남 치과들이 한 1, 2년 전부터 그런 상황들이 좀 돼서 그렇게 됐는데 진료의 진정성이 있는 것들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든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갖고는 있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전체 임플란트를 하기 3개월 동안 죽만 먹고 임시치아도 못 쓰게 한다던데 잘 못 먹나요? 아무래도 전왕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임시치아를 막 씹어 먹을 수 있는 틀니를 하게 되면 좀 어느 정도 드실 수 있겠지만 3개월 정도는 어느 정도 부드러운 음식, 유동식 같은 거 드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전체 임플란트를 하기 전 상태보다는 나으실 거예요. 만약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전 상태가 어땠는지가 중요하죠. 그 전 상태가 좋았으면 당연히 전체 임플란트 할 일은 없겠죠. 그런 상태이실 거고 뼈가 좋으면은 하더라도 임시치아를 바로 하면 어느 정도 힘을 좀 받아도 상관없을 상황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전체 임플란트 할 때 뼈 상태가 좋진 않아 뼈가 좀 물렁물렁하거나 뼈의 양이 적었다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임플란트 굳는 게 우선순위잖아요. 임시치아는 요 뼈에 임플란트가 굳어야 되는데 그 굳는 기간 동안을 만약에 무리한 힘이 들어가게 되면 임플란트가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3개월 정도는 아무래도 유동식을 조금 드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상태나 위쪽 같은 경우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아래 같은 경우 더 짧아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두 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여하튼 간에 뭔가 임플란트 치료를 한 것 자체가 신이 주신 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치아들이 없거나 안 좋은 상황이 계시다면 뭐 남은 여생 뭐 80 몇 세가 되더라도 100세 넘어가게 사시고 하시니까 30년 이상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는 거고요. 임플란트 어쨌든 뭐 임플란트가 정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면 틀니라도 하셔가지고 치아를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게 무조건 중요합니다. 틀니는 자주자주 교체하도록 틀니도 보험도 되고 부분 틀니도 보험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도 뭐 아주 저렴하진 않게 보험을 하더라도 몇십만 원씩 뭐 이렇게 내야 될 수는 있으니까 그런 비용이라도 들여서 뭔가 이가 있는 상태 유치약이라고 하거든요. 이가 없는 상태 무치약이라고 하니까 유치약 상태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